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여러분들은 캠핑 좋아하시나요? 예전에 갯바위 낚시 괴담 때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낚시도 캠핑도 참 좋아합니다. 다만 실행력과 함께할 친구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좋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산속 캠핑을 가서 무언가를 환하게 만든 주인공과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으로 캠핑을 갔을 때의 이야기다. 4년 전 8월의 일이었다. 멤버는 3명, 평소에도 자주 어울려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다. 유치원 시절부터 친구였고 솔직히 말해 셋 다 바보 같은 녀석들이다. 서바이벌 생활이나 무인도 생활 같은 것에 동경을 품는 타입이라 캠핑 경력이라고는 캠핑장에서 딱 한 번 캠핑해 본 게 전부였음에도 캠핑장이 아닌 그야말로 야산에서 캠핑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산으로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어서 캠핑할 만한 강변은 알고 있었다. 꽤 부피가 큰 캠핑 장비를 짊어지고 우리는 성큼성큼 산속으로 들어갔다. 두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부 생활을 했고 지금도 사회인 야구나 풋살을 하는 등 체력이 넘치는 운동계 인간들이었지만 나는 중학교 때 잠깐 야구를 했던 게 전부라 체력은 바닥 수준이었다. 뒤처졌지만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따라갔다. 30분 정도 걸어 어떻게든 목적지인 강변에 도착했다. 하지만 전날 비의 영향인지 물이 조금 불어나 있었다. 거점으로 삼으려던 강변이 생각보다 좁아져 있었기에 우리는 더 상류로 올라가 새로운 거점을 찾기로 했다. 겨우 도착했다고 생각했던 만신창이 상태의 나에게는 너무 가혹한 결과였다. 그렇게 몇십 분을 더 가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괜찮아 보이는 강변에 도착했다. 하늘은 나무들에 가려져 있어 비교적 어두운 분위기였다. 햇볕이 직격으로 내리쬐어 더운 곳보다는 낫겠지 싶어 그곳에 텐트를 쳤다. 일기예보상으로는 30도를 넘는 한여름 날씨였지만 산속인데다 강가이기도 해서 적당히 시원했고 캠핑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원래 예정했던 곳의 강은 얕아서 수영할 만한 곳이 아니었지만 이곳은 어느 정도 수심도 있었고 물살도 완만했다. 각자 물을 끼얹거나 수영을 하며 더위를 식혔다. 차가운 강물 덕분에 어느 정도 회복한 우리는 저녁 바베큐를 위해 곧바로 불을 피웠다. 아무리 그래도 식재료를 현지 조달하는 건 너무 난이도가 높았기에 각자 가져왔다. 당시 우리는 셋 다 요리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스트 비프에 감바스 알 아히요, 생선 호일구이까지 준비해서 꽤 호화로웠다. 물론 평범한 고기도 있었다. 나는 휴대용 낚싯대를 가져왔기에 조금 더 상류에서 낚시를 했다. 산천어 2마리가 낚여서 바로 소금구이로 만들었다. 사람은 셋인데 생선은 2마리라 가위바위보로 정했더니 정작 낚은 내가 못 먹게 될 줄이야.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며 지쳐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세련된 아침 식사에 커피까지 최고의 기분이었다. 차가운 강물로 간단히 목욕을 하고 드디어 돌아가기로 했다. 놀 땐 좋았지만 커다란 텐트며 더러워진 장비들을 챙겨 돌아가는 길은 항상 끔찍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한숨을 쉬며 짐을 짊어지고 출발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허무할 정도로 빨랐다. 굳게 다졌던 각오에 비해 금세 차에 도착했다. 갈 때는 길고 올 때는 짧다. 흔히 있는 일이다. 아침 일찍 출발한 덕분에 땀도 별로 나지 않았다. 그런데 멤버 중 한 명인 케이타가 말했다. 야, 나 스마트폰 두고 온 것 같아. 혼자 가서 가져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마음씨 착한 우리는 함께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 결국 첫 번째 후보지였던 강변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 쓰러진 나무를 뛰어넘는 구간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 주머니에서 빠진 모양이었다. 쾌적했던 이른 아침은 이미 지나 있었고
우리는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또 다른 멤버 타케시가 이 쓰러진 나무 때문이잖아 라며 장난스럽게 나무를 걷어찼다. 조금 전에 뛰어넘는다고 했지만 굵은 나무가 아니라 지름 10cm 정도의 가는 나무였다. 그 나무가 허리 정도 높이에 가로로 누워 있었고 그 아래에는 거미줄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기에 뛰어넘어야 했던 것이다.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쓰러진 나무 보면 왠지 부러뜨리고 싶어지지 않나?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는 모르겠다. 있다면 미안하다. 우리는 누가 차서 부러뜨릴 수 있는지 하는 바보 같은 도전을 시작했다. 땀범벅이라 정신이 이상해졌던 걸지도 모른다. 조금 썩어 있었는지 10번도 안 되는 발길질 끝에 부러졌다. 케이타의 혼신의 뒤꿈치 내려찍기였다. 땀범벅이 된 채 알 수 없는 성취감에 젖었다. 우리는 그대로 강에서 땀을 씻고 그늘에서 쉬었다가 차로 돌아가려 했다. 시간은 아직 오전 9시쯤. 너무 피곤해지지 않도록 땀이 나지 않게 천천히 걸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30분, 늦어도 40분이면 차에 도착해야 한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차까지는 강을 따라 이어지는 외길이었기에 길을 잘못 들 리도 없고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천천히 걷지도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왠지 숲 전체가 어두워진 것 같았다. 태양은 떠 있을 텐데 날이 흐렸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 전보다 더 어두웠다. 마치 저녁이나 새벽처럼. 기분 탓인지 풍경도 계속 똑같은 것 같았다. 원래 눈에 띄는 것도 없고 풍경 변화도 거의 없는 산속이니까 조금만 더 가면 차가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2시간이 지났다. 이상했다. 깨닫기 싫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었지만 뒤를 보자 10수미터 뒤에 그 쓰러진 나무가 있었다. 부러진 나무의 갈라진 틈새에서 무언가가 가만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타케시는 작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프렌치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이다. 재료는 전부 자연산을 사용하고 종종 야생 사슴고기를 쓰기도 해서 사냥꾼들과 교류가 있었다. 그런 타케시가 단골 사냥꾼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산에서 신의 노여움을 사면 우선 멈춰서서 침착해져야 한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다. 먼저 물가를 찾아라. 그리고 속옷 한 장만 입어라. 원래는 알몸이라고들 하지만 신님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진 않는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얕은 곳이어야 한다. 등을 대고 누워서 온몸을 물에 담가라. 눈을 감고 반성하는 마음을 계속 되뇌어라. 신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용서받을 때까지 절대로 눈을 뜨지 말아라. 사냥꾼, 타케시, 나로 이어진 전달 과정이라 내용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 대사체인 이유는 타케시가 필사적으로 사냥꾼 흉내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팬티만 입고 강물에 들어가 눈을 감고 반성을 해야 했다.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이상한 현상을 겪고 있는 이상 매달려보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다행히 강은 바로 옆에 있었고 수심도 얕았다. 참고로 얼굴은 물 밖에 내놔도 되냐고 물었더니 모르겠지만 안 내놓으면 죽을 테니까 괜찮지 않겠냐고 했다. 우리는 팬티 차림으로 강에 들어가 눈을 감고 이상한 짓 해서 죄송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타케시가 재밌어하며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닐까? 그래도 실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나무 부러뜨린 건 죄송합니다. 근데 나무 하나 부러뜨렸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게다가 이미 쓰러져 있었고 썩어 있었잖아. 같은 잡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던 건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무서운 걸 본 것도 아니었고 그저 뭔가 이상한 체험을 해서 이상한 애 정도였기에 도무지 제대로 반성할 수가 없었다. 5분쯤 지났을까. 한여름이라 해도 차가운 계곡물에 계속 몸을 담그고 있으니 추워지기 시작했다. 추운데 이쯤이면 신님도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며 몸을 일으키려던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내 몸이 마치 자석처럼 바닥 쪽으로 확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엄청난 힘에 뒤통수와 등을 세게 부딪혔다. 바닥은 자잘한 자갈이라 그렇게 아플 리 없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복도에서 뛰다가 6학년과 부딪혀 넘어져 등을 세게 부딪혔을 때처럼 숨도 못 쉴 정도였다. 비유가 좀 이상한가? 그럼 잔디밭에서 유도부한테 까불다가 업어치기 당하고 낙법도 못했을 때처럼 이것도 특이한가? 어쨌든 그 충격에 원래는 눈을 뜨면 안 됐지만 순간적으로 아주 살짝 눈을 떠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앞에 있었다. 정말 찰나였지만 그 장면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검게 그을린 피부, 희뿌연 눈, 주름투성이의 얼굴, 이가 없어 입술이 말려 들어간 입은 마치 희죽,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명백히 위험한 것을 본 나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그제야 순도 100%의 죄송합니다를 진심으로 빌었다. 그 후 체감상 10분 정도 지났을까. 속삭이는 듯한 쉰 목소리로 사인지 야인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물 소리에 묻혀 단편적으로 들렸고 바람소리인가 싶기도 했지만 분명 그 노인이 낼 법한 목소리였다. 눈을 뜰까? 하지만 뜨면 그 얼굴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가 붉어졌다. 물 위로 살짝 나와 있던 무릎과 배, 얼굴이 뜨거워졌다.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느낌이었다. 눈을 번쩍 뜨자 아까까지의 음산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한여름의 태양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강렬한 햇빛에 눈이 욱신거렸다. 몸도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는 케이타와 타케시가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아마 나보다 먼저 그 노인을 본 모양이었다. 처음부터 죽도록 반성했기에 나보다 먼저 용서를 받은 것 같았다. 맨 처음 속옷만 입고 물가로 내려가려던 그 순간 조금 상류 쪽에서 그 노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나는 시력이 나쁜 게 화근이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몸을 닫고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30분도 안 되어 차에 도착했다. 무섭긴 했지만 신비롭고 기묘한 체험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며 캠핑 장비를 차에 실었다. 왠지 상쾌한 기분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 노인, 신님이긴 했겠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일본 전역을 뒤지면 저런 노인쯤은 얼마든지 있을 법하지만 얼마 전 지브리의 어떤 행방불명 이야기 작품을 보고 있을 때 문득 떠올랐다. 쓰레기를 뽑아주자 깨끗해져서 하늘로 둥둥 떠오른 그 오물신인지 뭔지 아는 그것. 그 얼굴과 거의 똑같았다. 분명 제작진 중 누군가는 여기서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 작품을 2번 다시 못 보겠다고 생각했다.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게 되니까. 이야기가 잠시 샜다. 어쨌든 우리는 캠핑 장비를 차에 싣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 나왔던 계곡 옆의 외길, 그 입구에 서서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신세졌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각자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했다. 20초 정도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까. 갑자기 산에서 우웅 하는
몸이 떨릴 정도로 낮고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꽤 놀랐지만 응답해 준 건가 싶어 눈을 떴다. 외길 저 안쪽에서 그 노인이 손도끼 같은 것을 휘두르며 곧장 우리 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나무들에 부딪히면서도 희죽거리는 기분 나쁜 표정은 그대로였다. 화재 현장에서나 나온다는 괴력이란 게 이런 걸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뒤돌아서 차 쪽으로 달렸다. 찜통처럼 달궈진 차 안이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한계를 느끼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전속력으로 산을 내려가고 앞쪽에 다른 차량이 보였을 때 비로소 안도했다. 그제야 차 안의 더위가 다시 느껴졌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하지만 곧 조용히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켰다. 아직도 산에서 그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의 신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후일담. 나무를 걷어찼던 발을 각자 정확히 3일 뒤에 다쳤다. 케이타와 타케시는 오른발잡이라 오른발, 나는 왼발잡이라 왼발. 나와 타케시는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였지만 나무를 부러뜨린 케이타는 제대로 골절을 당했다. 그것도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유로 말이다. 이건 산의 신의 저주였을까? 참고로 그때 왜 우리를 쫓아왔던 건지, 용서해 준 게 아니었던 건지, 애초에 무엇이 심기를 건드린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혹시 산에 들어갈 일이 있다면 함부로 뭔가를 망가뜨리는 짓만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문에서 말한 그 오물씨는 이런 느낌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요. 실제로 산속에서 이런 산신이 제 바로 앞에 얼굴을 들이밀면 정말 빠르게 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부러뜨린 그 나무가 산신이 애용하던 벤치 같은 거라도 되었던 걸까요? 어쨌든 산에서 재밌게 캠핑도 하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심지어 산천어도 잡아먹어 놓고 감사는커녕 나무나 발로 차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제가 산신이라도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신 문제를 떠나서 자기 소유의 산이 아닌 경우 썩은 나무든 뭐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